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달라진 내일을 꿈꾸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환경, 몸, 시간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집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삶의 환경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몸에 기억된 느낌들보다 더 커져야 하며 새로운 시간선에서 살아야 한다. 변화를 원한다면 특정한 환경, 몸, 시간에 존재하는 지금의 나보다 나은 이상적인 자아상을 머릿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이상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도 앞으로 소개할 개념과 기술을 습득하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늘 똑같은 일상을 벗어나서 내가 바라던 삶을 살아가려 하지만 그게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늘 제자리의 걸음일까요? 특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 몸, 시간에 초점을 두며 이것을 과거의 습관처럼 늘 반복하며 살아가므로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 디스펜자 박사의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를 살펴보며 우리가 변화하기 어려운 일을 알아보고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환경, 몸,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꼭 바라겠습니다. 브레이킹 첫 번째, 환경을 넘어서기. 익숙한 기억이 같은 경험을 부른다. 매일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며 그 세상에 익숙해진 기억들은 같은 경험을 재생산하도록 당신 마음을 상기시킨다. 환경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은 외부 환경의 모든 것에 의해 정의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현실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양자장의 무한한 확률 파동을 붕괴시키고 그 마음을 반영하는 일치하는 사건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여전한 현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당신은 그렇게까지 환경에 맞추어 생각하지 않으며 똑같은 현실이 그렇게 쉽게 재생산되지는 않는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과거의 완전한 기록이고 마음이 의식의 산물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항상 과거 속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억에 상응하는 뇌의 어떤 부분이 반응함으로써 당신은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뇌는 당신이 이미 알고 경험한 바 있으며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기존 회로를 자동으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양자법칙에 따르면 당신의 과거는 이제 당신의 미래가 된다.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오직 과거의 경험들만 창조할 수 있다. 삶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뇌로 하여금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한다. 따라서 당신은 예측 가능한 결과를 창조할 것이고 이미 알고 있는 대로의 삶을 끊임없이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환경과 동일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당신의 감각은 당신을 동일한 현실에 연결하며 동일한 의식의 흐름을 일으킨다. 상자 안의 삶.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며 똑같은 신경 패턴을 활성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결과가 있다. 똑같은 마음을 재창조함으로써 익숙한 현실에 반응할 때마다 현실의 습관적인 조건들에 걸맞게 뇌 회로를 고정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말이다. 신경과학에는 헤베 법칙이란 부르는 원리가 있다. 이 원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함께 활성화된 신경세포들은 서로 연결이 강화된다. 헤베 법칙은 똑같은 신경세포들이 여러 차례 함께 활성화되면 다시 발화할 때 함께 활성화되기가 더 쉬워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그러한 신경세포들은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한다. 고정된다는 것은 신경세포의 군집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주 활성화되어 장기간 지속되는 특별한 연결 패턴을 구성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신경세포망이 더욱 자주 활성화될수록 활동 경로는 더욱 강하게 고정된다. 결국 자주 되풀이하는 생각과 행동 혹은 느낌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굳어진다. 환경이 그 정도로 마음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그런 습관대로 살게 된다.
똑같은 생각을 계속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똑같은 감정을 계속 느낀다면 우리는 제한된 현실을 반영하는 제한된 패턴에 뇌를 고정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마음을 재생산하는 것이 더욱 쉽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런 반응은 뇌와 마음이 외부 세계의 특정 현실을 더욱 강화하도록 만든다. 외부 환경에 반응하며 동일한 회로를 활성화할수록 우리는 뇌를 자신의 개인적 세계에 맞게 구성하게 되고 삶의 조건들에 신경화학적으로 얽매이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상자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브레이킹 두 번째, 몸을 넘어서기. 생각과 느낌의 순환고리가 현재 상태를 만든다. 다른 생각을 할 때마다 뇌 속 회로들은 그에 상응하는 순서와 패턴, 조합으로 불이 켜지며 불이 켜진 회로들은 그 생각들과 동일한 수준의 마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신경세포들 간의 특정 연결망이 활성화되면 뇌는 그 생각들에 정확히 일치하는 서명을 지닌 특정 화학 물질들을 생성한다. 그 결과 우리는 생각하는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위대한 생각이나 사랑이 가득한 생각, 즐거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멋진 기분, 사랑이 차오르는 기분, 즐거운 기분이 느껴지게 하는 화학 물질을 생성한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이거나 두려운 생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부정적이거나 두려운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뇌와 몸 사이에는 순간순간 일종의 동시성이 발생한다. 생각하는 대로 느끼기 시작하면 느끼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뇌는 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는 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계속 관찰한다. 그리하여 몸으로부터 받은 화학적 피드백을 기반으로 몸의 느낌에 상응하는 화학물질을 생성해 낼 생각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대로 느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느끼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은 주로 마음과 관련되고 느낌은 몸과 관련된다. 결국 몸의 느낌이 특정한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 생각에 맞춰지면 마음과 몸은 하나가 되어 함께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때 마지막으로 존재 상태가 만들어진다. 생각과 느낌, 느낌과 생각의 끊임없는 순환 과정이 존재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 존재 상태가 우리의 현실에 특정한 결과를 불러온다고 말할 수 있다. 존재 상태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 감정적인 상태, 즉 어떤 생각의 방식과 느낌의 방식에 익숙해진다는 뜻이다. 이것은 자아 정체성을 이루는 필수 요소가 된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현재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한다. 나는 화가 나, 나는 고통스러워, 난 의욕이 생겨, 난 자신이 없어, 난 부정적이야. 하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 느낌에 맞춰 또다시 똑같은 생각을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그 존재 상태를 기억 속에 저장한 뒤 자신은 늘 그런 사람이라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존재 상태가 바로 자신이라고 정의 내리게 된다는 뜻이다. 생각과 느낌이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변화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자꾸만 고통을 호소하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그게 어머니가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한 행동 패턴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은연중 알게 되었다고 해보자. 또 당신이 살아오면서 몇몇 힘든 경험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해보자. 그러한 기억들은 나중에도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사람과 연관되어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자동으로 회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떠올리는 등 오랫동안 고통을 생각하고 느끼는 연습을 해왔음을 의미한다. 이제 당신은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늘 느끼던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을 테니 말이다. 과거 사건과 관련된 생각과 느낌을 계속 되풀이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을 기억시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 자신이나 삶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똑같은 생각과 느낌을 계속 반복하면 몸은 의식적인 생각 없이도 고통의 느낌을 기억하도록 길들여진다. 그 느낌이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점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언제나 그 생각과 느낌이 되살아난다. 우리는 결국 예전의 나로 되돌아가고 만다. 심리학자들은 30대 중반쯤에 우리의 정체성이나 성격이 완전히 형성된다고 말한다.
이 말은 35세가 넘은 사람들은 잠재의식에 이미 프로그래밍된 일련의 행동, 태도, 믿음, 감정적 반응, 습관, 기술, 연상기억, 조건화된 반응, 인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그 이유는 몸이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현실을 인지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운전하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과식하기,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 친구를 비난하기, 삶에 대해 불평하기, 자신을 믿지 않기, 불행한 채로 살기를 고집하기 등 중년에 이른 성인이 하는 행동의 95%가 이처럼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된 자동 반응이다. 변화를 원한다면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라. 잠재의식적 마음은 단지 우리가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행할 뿐이다. 그런데 컴퓨터를 쓰던 중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자동 프로그램을 실행한 적이 있지 않은가? 의식적인 마음을 이용해 몸속에 저장된 잠재의식적 자동 프로그램들을 멈추려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돌아가는 컴퓨터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 아무리 멈추라고 소리쳐도 컴퓨터는 그 명령을 인식하지 못한다. 운영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설정을 바꿔놓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잠재의식적 마음속에 들어가 그것을 새롭게 재프로그래밍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낡은 생각과 느낌의 패턴을 잊어버리고 혹은 연결을 끊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에 맞는 새로운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재학습 혹은 재연결하게 될 것이다. 몸을 새로운 마음에 길들이면 이 둘은 더 이상 반대로 작용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변화의 핵심이자 자기 창조의 핵심이다.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깨는 다음 단계는 마음과 몸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다. 또 죄책감, 수치심, 분노, 우울함 등 부정적 존재의 상태의 화학적 지속성을 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이다. 과거의 불건강한 습관을 회복하려는 몸의 요구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지만 생각 하나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린 감정을 기억해서 지우고 몸을 새로운 마음에 재조건화하는 것이 필수이다. 감정의 화학물질이 우리 몸을 화나 질투, 붕괴, 슬픔 등등의 존재 상태로 길들여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절망감을 느끼기 쉽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이러한 성향들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쌓인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성향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성격을 변화시키려면 기억 속에 저장한 느낌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잠재의식의 작동 시스템 속에 깊숙이 박힐 수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감정들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 브레이킹 세 번째, 시간을 넘어서기. 생각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감정을 만든다. 변화를 위한 노력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익숙한 화학적 존재 상태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에 중독된다는 것은 몸이 자기만의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같다. 과거 사건을 떠올려 실제 사건과 똑같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몸은 똑같은 사건을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몸은 잠재의식적인 마음이 되도록 길들여지며 결국 마음을 대신하게 된다. 즉, 몸이 곧 마음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 몸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과 느낌, 느낌과 생각의 순환을 통해서 몸이 어떻게 마음이 되는지는 앞에서 언급했다. 그런데 몸이 마음이 되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할 때 감정적 자극을 받는다. 그러면 그 특별한 과거 사건에 대한 하나의 생각을 갖게 된다. 그 생각은 기억이 되어 경험할 때 생기는 감정을 반사적으로 재생산한다. 그 기억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 생각과 기억과 감정은 하나로 합쳐지고 우리는 그 감정을 기억하게 된다. 이제 과거 속에서 사는 것은 의식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잠재의식적인 과정이 된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좋아하던 애완동물이 죽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다고 해보자. 그 경험에서 비롯한 모든 감각적 인상은 뇌 속에 깊이 새겨졌을 것이고 그 경험은 상처로 남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트라우마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과거의 감정이 기억 속에 저장되었다가 사랑하는 존재를 잃었을 때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튀어나오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험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마치 그 사건이 통째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은 감정이 뇌와 몸속에 만들어진다. 하나의 생각 혹은 외부 세계의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의 반응만으로도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과거의 슬픈 감정이 다시 올라온다. 기르던 개와 비슷하게 생긴 개를 보았다거나 추억이 깃든 장소에 다시 갔다거나 하는 것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은 감각적 자극과 상관없이 감정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감정적 계기들은 눈에 띄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의 잠재의식 차원에 영향을 미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비탄, 화, 슬픔이라는 감정적, 화학적 상태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일단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몸이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의식적인 마음을 사용하여 그 감정적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을 통제하기가 힘들다. 러시아의 과학자 파블로프는 테이블에 개를 몇 마리 묶어놓고 종을 울린 뒤 푸짐한 먹이를 주었다. 그는 개들을 같은 자극에 반복해서 노출시켰다. 그러자 종소리만 들려도 개들은 자동으로 먹이에 대한 기대감에 침을 흘렸다. 이것을 조건 반응이라고 한다. 이 과정은 자동으로 일어난다. 왜 그럴까? 몸이 자율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잠깐 사이에 촉발된 일련의 화학적 반응은 몸을 생리적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 잠재의식적으로 일어난다. 변화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의식적인 마음은 현재에 있을지 몰라도 잠재의식적인 몸, 마음은 과거 속에 살고 있다. 과거 기억을 토대로 예상 가능한 미래 사건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면 우리는 파블로프의 개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과거의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있었던 특정한 사람이나 일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자동으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과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감정적 중독을 끊으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자동 프로그램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현재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믿고 있다고 해도 몸은 얼마든지 과거 속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을 것이다. 새로운 미래를 살아라. 과거와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현재에 머무르면 양자장의 모든 가능성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스스로 과거 속에서 살기로 선택하며 계속 똑같은 미래만 창조하는가? 원하는 미래를 실제로 경험하기에 앞서 마음속으로 뇌와 몸의 물리적 조건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가? 왜 원하는 미래를 직접 골라서 바로 지금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지 않는가? 과거 경험에 근거해 미래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원하는 새로운 경험에 집중해 그것을 감정적으로 껴안아 보라. 그 잠재적인 새로운 미래에 지금 살도록 하라. 현재 순간에 새로운 미래의 결과가 주는 고양된 감정을 경험하라. 앞으로 그것을 실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평범한 많은 사람들도 이 일을 해냈다. 당신 역시 할 수 있다. 당신은 시간을 초월해서 이를 해낼 수 있는 신경 시스템을 모두 다 갖추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부른다. 나는 존재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개개인들의 실제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다. 이들에게 몸과 마음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새롭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파트너들이다. 빅3 초월하기. 당신은 때때로 자신의 환경, 몸, 시간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빅3를 초월하는 이러한 순간을 어떤 이들은 몰입 상태라고 표현한다. 환경, 몸,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주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다. 나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창조적인 순간, 즉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두하거나 아주 편안하고 긴장이 풀려서 마치 의식이 변성된 상태로 들어가는 듯한 순간을 묘사해 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이러한 경험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지고 체험이다. 이는 수도자나 신비가들의 경험과 비슷한 존재 상태에 이르는 초월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하는 몰입 경험이다. 영적인 체험과 비교했을 때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몰입의 순간은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중에도 여러 번 일어났다. 글을 쓰려고 막 자리에 앉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곤 한다. 이런 식의 몰입은 아마 당신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운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그 순간을 즐기면서 몰입한 적이 있을 것이다. 독서나 뜨개질을 할 때 혹은 피아노 연습에 집중하거나 자연 속 어느 고요한 곳에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에도 그런 몰입의 순간은 찾아온다. 나는 환경, 몸, 시간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 놀라울 만큼 상쾌한 기분을 느낀다. 글을 쓸 때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두 번째 책을 완성하고 나서는 높은 진동 주파수와 함께 그런 몰입을 경험했다. 나는 훈련을 통해 이런 몰입 상태를 처음처럼 우연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빅3를 뛰어넘어 이 같은 몰입의 순간에 쉽게 이를 수 있을 때 우리는 과거의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할 수 있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은 나를 지금 둘러싼 환경, 몸, 시간에 대해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기존의 과거의 습관으로 인해 아무리 변화를 원해도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95% 이상 잠재의식에 깔린 프로그램대로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환경과 몸과 시간에 속박된 생각과 느낌이야말로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는 이 세 가지를 넘어서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더 이상 잠재의식에서 시킨 대로 기존의 늘 살던 대로의 방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던 기존의 장벽들을 넘어서서 저자가 말한 원하는 삶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